이란 사태로 국제 원유값이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고민팀 허인 박사님을 뵙고 유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최근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120불대 초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에 사실은 국제 유가가 이제 그 세계 경기 둔화와 더불어 수요가 위축되면서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의 공급 충격이 많이 공급 우려가 많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동절기 중에서 유럽과 아시아 쪽에 한파가 좀 극심하면서 그 계절적인 수요도 좀 원인이 좀 있었고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와 무역을 못하게 제재를 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자기네 미국 국가의 무역을 내가 추가적으로 이란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하려면 다른 3국의 제재가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한테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요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들이 이란과 무역을 하고 있으면 미국하고 무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대이란 원유 수입이 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유예를 받아서 그동안 수입했던 규모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유예를 받은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호응을 해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정치적인 해결을 보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6km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하면 사우디나 다른 오펙 국가들이 생산하는 기름이 나오는 그런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원유 수입이 완전히 봉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사실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봉쇄를 한 적은 없거든요. 위협은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란은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유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하신 바가 있는데요. 유가 상승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출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부터 석유 제품 수출이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10불이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입하는 물량 곱하기 10불이 전부 다 무역 적자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석유 제품 수출로 인해서 수출 증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2008년도에 유가가 이제 100불에서 150불대까지 급박하게 뛸 때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근 30%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무역 수지 자체로는 이제 적자폭이 증가하게 되는, 흑자였다면 흑자폭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2000년대 들어와서의 유가 상승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머징 국가들,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인도, 차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이머징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유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경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 때 알고 있었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전제로 했듯이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게 실제화된다고 그런다면 1, 2차 오일쇼크 때랑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 국내 물가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에너지 전략 정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그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미시적인 정책뿐이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이 걱정이 돼서 거시적인 정책을 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유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와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시경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두 개가 더 배가가 돼서 경기 변동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외부의 물가 상승 충격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에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정부가 기름값 13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나 오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유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기준 시나리오를 이제 그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피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유로 지역도 재정 위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소폭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만 그 거대 경제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중국도 보시면은 내년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 압력은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상승 압력은 없었고요. 최근에 데이터도 보시면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은 세계 원유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이 더 많은데도 계속 공급 우려 때문에,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뭐 이란과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선에서 해소가 된다고 그런다면 유가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하셨듯이 이란과 미국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물리적인 충돌은 전쟁까지 발전하는 것인데요. 이렇다고 그런다면 단기전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유가를 보여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유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유가로는 기준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고 이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올해 연평균이 올해 지금까지 봤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115불대, 배럴대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뭐 한 달 내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걸프전 상황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이제 150불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내에는 이제 뭐 위기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런다면 한 전반적으로 한 130불대 올해 평균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인 박사님이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